때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중한 사람, 이 애착 대상이라고 그러죠. 어머니, 아버지. 예, 네. 어머니, 아버지, 애착 대상한테 받은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애착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이 된다는 거죠. 이걸 원상처라고 그럽니다. 이게 네. 원상처가 자극을 받게 되면 과거에 어머니가 저녁에 이렇게 무서운데 어머니도 이제 바쁘고 아마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돼서 이제 저녁에도 나가야 되니까 네. 혼자 이렇게 버려두겠는데 그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면서 이 버려진 느낌. 이게 남편한테 들게 되면 그래서 남편이 회사 직원한테 친절한 것도 어쩌면 본인을 더 소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버려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원상처가 자극이 되는데요. 사실 부부들이 이런 원상처가 자극받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치료를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치료 상황이 좀 좋아지는데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없으면 개인 상담을 해서 이 원상처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원상처가 자극받은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좋은 분위기였다가 뭔가 하나 건드려지면 그 기류가 확 변해버리는 기분이 경우가. 확 나빠지는 거고. 예, 그래서 그냥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정말 공기가 좋았는데 그냥 갑자기 먹구름이 낀 듯이 서로 서먹해지고 하는 그런 거. 두 번째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과도하게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가 나겠다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화를 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내의 경우에도 어릴 때 그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되면 확 화를 내더라는 건데 이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어릴 때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애착 대상으로 받은 상처라 지금 애착 대상과 그런 게 회복이 되면 차츰차츰 그 부분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이 부부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진짜 가는 말도 고운데 맞습니다. 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정말 그냥 이 사람은 내 사람이려니라는 네. 생각 때문에 말을 좀 막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뭐 어떤 말투나 그렇죠. 억양 네. 90%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뭐 앞집, 옆집, 뒷집 할 것 없이 모든 부부가 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들이 좀 있으신지. 네, 꽁트입니다, 꽁트. 네네.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응?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기나 해? 있기나 하냐고. 내가 잘해준 게 없어.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야? 당신은 맨날 내가 부정적으로 보여? 한 번이라도 내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준 적이 있어? 당신이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남편이 왜 남편이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래. 당신이 딱 그래다. 또 싸우자는 거지? 내가 먼저 맨날 싸우자고 그랬어? 당신은 내가 맨날 싸움 거는 사람을 물어? 나는 뭐 괴물 같아 보여? 보지도 않고 왜 등 돌리면 다야? 어떡해. 무서워. 웃지 말고 열심히 연기를 하라고. 그래, 나 좀 내버려둬. 난 좀 내버려둬. 그래 내버려 둘게. 내버려두면 아예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하고 있어도 외로운 거 나 그냥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게 차라리 낫겠다. 자기 너무 힘든데 나도 너무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맨날 힘드냐? 근데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왜냐면 여자의 입장이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가슴이 막 아픈 게 아니, 소문에 집에서 그렇게 힘드시다니. 눈물을 흘리시려고 왜 울어요? 아니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아내가 불쌍해요. 근데 남편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상황이 끝난 것 같은데 아내분도 싸울 상황은 아니니까 좀 응어리가 있는 상황. 뭐 이럴 때 남편이 여보, 우리 내일 처가댁 몇 시에 가기로 했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는 어제 얘기했잖아. 얘기해주면 되는데. 몇 시에 가기로 했는데 정답이 어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투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 걸로 굉장히 순한 남자들도 그렇죠. 내가 7시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저게 찝어주면 되는데. 아니면 여보 7시. 간단하잖아요. 여보 어제 7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7시 이러면 내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내분들 뭐가 힘든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은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어떻게든 줄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공격을 하게 되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공격하는 아내한테 내가 맞으면 싸움을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게 되는 서로가 지금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해서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다가가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얘기를 하는데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아프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안 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첫 번째 반응이 분노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도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부드럽게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분노, 화를 내고 짜증을 그렇죠. 부리는 게 예. 소중한 사람하고 관계인데 여기서 화내는 방식이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자는 주로 입을 열고 화를 내고 남편은 입을 닫고 화를 내고 서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 두 번째 반응, 화를 내도 들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반응은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도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고 매달리게 되고 부부간에도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아내가 이때 주로 하는 게 자기 나 사랑하냐고, 당신한테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가 있냐고, 당신 안에 내가 있냐고,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가서 위로를 해주면 이 매달리는 것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인을 모르고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에 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같이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분리된다는 게 이 분리되는 의미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소중한 사람한테 화도 내보고 매달려도 봤지만 돌아오는 게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런 걸 요구하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분리가 돼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별된 상태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단계 반응은 서로 소중해서 보이는 반응이라는 걸 생각을